정확하게 진단 분석하는 통찰력 9단 김종문 전도사의 세상편리 TV입니다. 오늘은 국회 대표연설 두 번째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연설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고지연 여성 앵커와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동안 잘 계셨어요? 네. 앵커님 어제도 대표 연설이 있었죠? 네. 지난번 홍영표 민주당 대표 연설에 이어서 어제는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의 연설이 있었습니다. 네. 오랜만에 자유한국당에서 제대로 야당다운 모습을 보였는데 어땠습니까? 그러게요. 진작 그랬어야 되는데 좀 늦었지요. 네. 지금 영상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만 민주당 의원들이 난장판을 쳤네요. 네. 집권 여당이 이렇게 난장판을 쳐도 됩니까? 네. 그런데 무슨 내용 때문에 이렇게 난리인가요? 김정은 수석 대변인 문제죠. 네. 네. 아니 원내대표가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게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두고 이미 집권 여당에서 이렇게 단상까지 올라가서 난장판을 친다는 그 자체가 의회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네. 홍영표 원내대표가 단상을 점거하고 사과를 요구했는데 평의원도 아니고 원내대표가 좀 너무했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집권 여당에서 이렇게 저질스럽게 행동해도 되는 겁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참. 대한민국 대통령이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이라는 말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외국 언론들이 그런 표현을 했고 인용한 것 아니겠습니까? 네. 단지 인용한 것 뿐이죠. 네, 지난번 외신을 보니까 이 내용이 있더라고요. 사실 핵 문제를 풀어가는 문재인의 모습을 보면 충분히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로지 정상회담만 성사시키면 된다는 목적밖에 그동안 보이지 않았잖아요. 네. 한강 하수를 다 공개를 하고 155마일 비무장지대 지피를 다 없애고 말이죠. 참 협상이라는 것이 나라 간의 협상이라는 것은 주거니 받거니거든요. 네. 이런 것 없이 일방적으로 우리부터 그렇게 처리를 하고 나니까 문제가 있다라고 국민들은 보는 겁니다. 그래서 좌파 정권, 종북 정권이라고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언론들은 또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네, 저는 원래 공영방송을 안 본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유튜브를 많이 보는데 유튜브에서는 뭐 난리들이 났어요. 네. 박수치고 막 환영하고 잘했다고 하고 예, 이렇게 아주 대환영 분위기입니다. 예, 그랬을 겁니다. 지금 네. 국민들은 유튜브를 진짜 뉴스로 봅니다. 그리고 방송 3사나 또 지상파를 안 보는 이유가 바로 이렇게 편파 왜곡 종북 방송이다 보니까 안 보는 거죠. 저 또한 이번에 유튜브를 자주 봅니다만 또 방송을 위해서 시청을 좀 해봤거든요. 네. 해보니까 아닌 게 아니라 뻔한 얘기더라고요. 패널들이 출연해가지고 나경원 원내대표의 발언을 참 망언이라고까지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 국민들이 시청료 거부운동을 벌이는 것이죠. 근데 이번에 그 자한당에서도 시청료 거부 운동 같이 했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제가 그동안 이제 시청료 거부 운동을 이끌어 온 걸 우리 앵커님 알고 계시죠? 네, 저도 방송 2번 하신 거 제가 네. 잘 봤거든요. 예, 우리 지난번 참석도 했고. 예, 네. 지난번 우리가 같이 네. 이렇게 한번 방송했지 않습니까? 네. 그 방송을 하고 나니까 국민들이 이제 몰랐던 분들도 저희들에게 질문을 하고 또 몰랐던 분들도 같이 동참하는 분들이 꽤 많았어요. 네, 저도 아는 분들이 제게 고맙다 그러면서 여러 군데 내가 보내줄 테니 예, 자기 친구들한테 이거 보내도 되냐고 그래서 얼마든지 보내라고 그랬어요. 네. 뭐 기왕에 또 시청료 거부 운동 이야기가 나왔으니 잠시 이 시점에서 언급을 하고 네.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시청료 거부 운동은요, 국민 여러분 2,500원 아끼자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희들이 이제 작년 11월 20일부터 서명운동에 돌입하고 엄청난 국민들이 저희들이 운동본부에 성원을 하고 또 신청을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한 두세 달 정도 지나다 보니까 이제 왜 시청료가 계속 나오냐?
뭐 이런 질문들을 하십니다. 너무 좋아하신 것 같지 마십시오. 지금 저희들의 취지가 2,500원 아끼자는 것이 아니고 언론의 편파 왜곡 그리고 종북 방송화 되어 있는 이 언론을 바로잡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많이 동참해 주시는 게 문제예요. 여기 네. 번호대로 좀 많이. 예, 저희들 이 동참해 밑에 번호가 있으니까요. 이게 이제 본부장 번호입니다. 제 번호인데 이쪽으로 연락 주시면 저희들이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리고 또 지난번에 그 시청료 거부 운동 관련해서 방송했던 내용을 보시면 자세히 알 수가 있으니까요.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끝까지 참여하셔서 네. 많은 분들에게 전 국민들에게 이것을 알려서 이 언론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이렇게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 잘못된 게 사실은 언론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제일 처음 박근혜 대통령님 탄핵도 언론의 그 편파 방송, 왜곡 방송, 거짓 방송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언론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그동안 국민이 네. 이제 여론만 믿고 따라가다가 네. 이번에 드루킹 사건 보셨잖아요. 네. 언론이 뭐 얼마 몇십만 이렇게 언론 조작으로 인해서 여론을 조작하고 순위를 조작하고 또 가짜 뉴스를 양산하고 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실은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 많은 국민들이 생각합니다만 이 탄핵 그 문제가 많다. 네. 예. 내로남불이었어요. 그렇죠. 이 사람들 드루킹에 대해서는 뭐 처음부터 아주 계획된 거였잖아요. 제가 사례를 잠시 말씀드리면요. 네. 그 당시에 그 촛불 집회에 참여하고 촛불을 같이 들었던 국민들이 일부가 네. 저에게 전화 와서 참 사죄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언론만 믿고 맞아요. 촛불을 들고 나갔는데 그 촛불이 그 정권이 그 지금의 정권이겠죠. 지금의 정권이 자신을 속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울분을 토하는 국민들이 꽤 많습니다. 많죠. 지금 그 울분이야 이루 말할 수 없죠. 사실 이 언론이 뭐 2번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고 100번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는 네. 부분이 뭐냐면 언론의 역할이라는 것이요. 그냥 뉴스거리가 아닙니다. 네. 국민의 정체성을 혼란스럽게 하고 망가뜨리는 데 문제가 있는 네, 거예요. 그것도 언론이 한 군데가 아니고 예? 다 짜고 10개 이상 되는 방송들이 어떻게 같이 입을 앵무새처럼 놀릴 수 있단 말입니까? 예, 일사불란하죠. 네. 물론 이제 정권이 바뀌면 언론이라는 속성상 네. 이제 정권에 어느 정도 동조를 하고 이렇게 가는 것이 저는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지금의 언론은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거죠. 너무한 거죠. 완전히 왜곡되고 짜맞춘 그런 네. 언론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시청료 거부운동 국민 여러분 저희들 중단하지 않습니다. 네. 이 시청료 거부운동은 정권이 바뀌어도 편파 왜곡 방송을 한다면 언제든지 계속할 겁니다. ING 하고 있다는 걸 믿으시고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또 나경원 원내대표가 또 그 외 선거법 개정에 대해서도 말했죠. 네네. 네. 그 선거법 이 요지는 이렇습니다. 한국당의 당론은 국회의원 수를 270명으로 줄이자는 거고요. 민주당과 그 외 야당들은 의원 수는 그대로 두되 지역구를 줄이고 연동제로 비례대표를 늘리자는 게 골자예요. 네. 아주 이 위험한 발상 아닙니까? 네. 네. 정말 어저께 홍영표 대표가 국익을 위해서 당리당략을 벌이자고 했는데 지금 이 선거법 개정에 대해서 이것이 바로 당리당략입니다. 맞습니다. 네, 민주당과 또 야당 3야당이요. 당리당략을 위해서 이렇게 동참하고 같이 합세를 하고 협잡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협잡질이죠. 완전. 협잡질이에요. 자, 여기서 묘한 것이 연동제라는 것이 뭔지를 아십니까? 연동제는 전 세계적으로 2나라밖에 없다면서요. 네. 독일과 영국이죠. 네. 네. 그리고 이 연동제를 본래는 대통령 책임제 하에서는 연동제가 맞지 않다고 해요. 네. 이것은 내각 책임제에서 맞다고 어저께 나경원 대표도 말하더라고요. 네. 민주당에서 연동제를 주장하는 데는 또 저희들이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속내가 또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민주당은 지금은 의원 수를 늘리지 않는다는 것이지만 연동제라는 그 속성이 시간이 지나면 네. 자동적으로 의원 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제도의 허점이 있다고 네. 주장합니다. 5.18 유공자가 날이 갈수록 늘어나는 것처럼 말이죠. 맞습니다. 네. 네네. 지금 5.18 유공자 늘어나는 거 국민들이 막을 수 있습니까?
몇 명이 늘어났는지 네. 누가 유공자가 다시 추가되었는지 네, 밝히지도 국민들은 않습니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연동제로 인해서 비례대표 의원 수가 늘어난다면 이거 국민들이 막을 수 있는 겁니까? 국민들이 전혀 관여할 수가 없고, 네. 예, 그 사람들 자기네 입맛에 맞는 사람들만 뽑을 테죠. 그렇죠. 요번에 그 손혜원 같은 그 괴물 같은 여자를 뽑은 것도 마찬가지죠. 네, 맞습니다. 네. 본래 비례대표제의 취지는 참 좋은 제도였어요. 네. 그래서 전문 분야에 있는 사람들을 이제 발탁해서 전문성을 발휘하도록 만들자는 것이 비례대표의 취지인데 이번에 한번 보십시오. 지난번 임수경이 같은 맞아요. 작자가 네. 국회의원이 됐다는 것이 정말 네. 놀라운 일입니다. 완전히 뭐 그건 완전히 빨갱이 중에 제1 빨갱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사람이 어떻게 국회에서 들어가서 입법부를 권장할 수 있고 첨가할 수 있단 말입니까? 네, 그렇죠. 아우, 지금 정말. 이 민주당이 네. 아는 네. 바로 비례대표를 의원수를 늘리자는 것은 이런 의원들을 더 많이 국회에 진출시키겠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자기네가 바라는 사람, 자기네가 원하는 사람만 뽑아서 비례대표로 늘리겠다. 그렇죠. 네. 그러니 얼마나 위험한 발상입니까? 위험한 발상이죠. 네. 네. 그리고 이 비례대표라는 것이 당에서 번호순을 매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당비를 내고 또 당에 금전적으로 이바지하는 사람을 네. 앞번호로 준다든지 네. 또 자기들 입맛에 맞는 사람을 비례대표 우선순위를 줘서 국회에 진출시키자는 거죠. 네. 네. 바로 이런 것이 이제 문제점이라고 어저께 그 나경원 원내대표께서 이제 그 김정은의 수석 부대변이라는 수석 대변이라는 말만 한 것이 아니고요. 경제를 먼저 챙겨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선거법에 대해서 이런 문제가 있다는 점들을 얘기했는데 또 어저께 경제 문제에 있어서 그 탈원전 문제를 얘기했고요. 네. 미세먼지 얘기를 했습니다. 네. 탈원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탈원전 아주 바보 같은 짓이죠. 지금 우리나라가 탈원전이요. 경제를 아주 뒤로 뒷걸음질 하는 거죠. 지금 외국 언론에서는 네. 우리나라 같이 원전의 최고의 그 실력을 갖고 있는 기술을 갖고 있는 노하우를 갖고 있는 네. 이 우리나라가 네. 탈원전을 한다는 데 대해서 의아해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이런 바보 같은 정권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탈원전의 네. 문제는 이 정권이 상당히 실책을 하고 있는데 네. 그 많던 환경단체는 다 어디 갔는지 네. 원전이 환경에 좋지 않다고 하면서 원전이 없으면 뭘 해야 됩니까? 석탄을 가지고 발전을 해야 되는데 석탄으로 인해서 환경의 문제가 더 심각해지지 않겠어요? 태양광도 예, 그 뒤에 그 쓰레기나 네. 그런 모든 문제가 더 위험하고 더 많이 나온답니다. 네, 맞습니다. 네. 환경단체, 시민단체들은 이런 네. 부분들을 지적을 해야 돼요. 지금 네. 미세먼지 얘기를 했는데요. 미세먼지가 바로 이런 석탄이나 또 이 태양광으로 인해서 나오는 미세먼지들이 많거든요. 네. 자, 첫째, 석탄을 태우게 되면 당연히 미세먼지가 나오게 돼 있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그리고 태양광도요. 거기에는 발암물질이 있습니다. 수온이 검출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석탄을 미세먼지가 이 중국에서 이 멀리 이렇게 우리나라까지 오게 되는데 좌빨 정부가 되다 보니까 중국에 말 한마디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이에요. 이 손해배상 청구만 해도 얼마 해야 될지 모를 예, 거대한 금액이 될 텐데. 우리 이 대목에서는 우리 네. 그 원께님께서도 상당히 흥분하시네요. 네. 네. 아니 한두 개가 아닙니다. 네. 제가 생각하기에 저 금액으로 경제적으로 봐도 네. 이 탈원전은 얼마나 큰 손해입니까? 그리고요, 네. 이 탈원전과 미세먼지 네. 참 정부 대책이 참 가당찮습니다. 막막합니다. 정부 대책이라고 하는 것이 네. 국민들에게 안전 문자를 보내가지고요, 마스크 착용해라, 네. 정확히 털어라, 이것이 대책입니다. 그리고 또 마스크가 또 불티나도 팔리는데 거기서 또 그 마스크도 종류가 있답니다. 네, 참 네, 재밌는 그렇죠. 세상이에요. 그리고 이 국민들의 생계와 가장 연관이 되어 있는 2.5톤 이상 차량 운행을 중단시키는
이런 거 그분들은 이 차량 운행이 생계 수단의 한 방법인데 네. 이것을 중단시키면 도대체 뭘 먹고 살아난 거예요? 그럼 뭐 서민정책이란 말은 완전히 물 건너간 얘기죠. 또 모르죠. 이 복지 좋아하니까 또 네. 국민의 세금으로 그분들한테 세금을 또 공짜로 이렇게 다 줘버려? 또 지금 이렇게 그 세금은 어디서 나오는데? 그러니까요. 보상하게 될지 세금이 모르겠습니다만. 국민에서 나오는데 국민에서 버는 것이 없으면 또 그 돈은 어디서 나오는데? 그러니 국민들이 네. 바로 이 자유민주 국가가 사회주의 국가로 전환되고 있다. 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 이 탈원전이나 미세먼지, 태양광 뭐 이런 기타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장대하기 때문에 네. 다음에 우리가 또 한번 이슈를 네. 제목을 가지고 다음에 한번 방송을 하도록 하고요. 네, 네. 오늘 이 문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좋아요. 네. 마지막으로 저희들 시청 여러분, 저희들에게 공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좀 눌러주십시오. 꼭 눌러 주십시오. 네, 그리고 우리 앵커님 이제 네. 시간이 좀 됐는 것 같은데 네. 마지막으로 좀 정리해서 하실 말씀이 없습니까? 나경원 원내대표의 어떤 발언이나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네. 자한당에서 이번 일로 좋은 호응을 받았다고 사람들이 물개박수 칠 게 아니라 앞으로 두고 봐야 할 일은 아닙니까? 그렇죠. 네. 지금 이 일로 해서 잘했다. 문제없다. 이거 아닙니다. 네, 우리는 맞습니다. 지켜봐야 합니다. 네, 지금 우리 영상에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만 네네. 나경원 대표가 이번에 참 제대로 야당다운 모습을 한국당에서 보였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의 일각에서는 네. 또 선거 때가 되니까 그렇죠. 시선을 집중시키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냐. 네. 또 사실 이런 언론에서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네. 그동안 우리 아스팔트에서 2년 6개월 동안 거의 3년 동안 애국 국민들이 정말 눈물과 콧물과 땀을 피를 흘리면서 네. 고생했던 거 이제 좀 그냥- 아는 것 같은데요. 네네. 이것 가지고 안 됩니다. 네. 야당다운 한국당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태극기 애국 세력들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당리당략에 치우쳐서 선거 처리되었다고 네. 지금 이렇게 하는 발언 일행으로 끝나지 말라는 우리 고 앵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지켜보겠습니다. 김정문 네. 전도사의 세상클리 네. 두 가지만 경고하겠습니다. 네. 자유한국당은 이번 기회를 선거에 이용하지 마라. 이용하지 그리고 마라. 태극기 세력들을 무시하지 마라. 무시하지 마라. 민주당은 집권 여당과 문재인 정권은 의회 민주주의를 짓밟지 말고 상권 분립의 헌법 정신을 준수하라. 준수하라. 오늘 김정문 전도사의 세상 클릭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요. KBS 시청료 거부운동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실 것을 호소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